예원아, 응? 예원이 비눗방울 좋아하지? 응. 비눗방울 불 때 응. 비누막이 맺혀진 상태로 호흡 불면 응. 동글동글 비눗방울 나오지? 응. 근데 왜 그렇게 나올까? 그러게. 왜 그런지 좀 신기하지 않아? 응. 신기하단 말이야. 응. 비눗방울 불려고? 응. 자, 한번 여기 어떻게 됐나 보자. 여기 다 비누막이 맺혀 있네. 응. 비눗물로. 응. 자, 한번 불어봐, 예원이가. 오, 잘 나온다. 또. 오. 어떻게 비누막에 불면 비누방울이 나올까? 그러게. 좀 신기하지 않아? 응. 다시 불어봐. 아빠가 슬로우 모션으로 찍어볼게. 응. 해볼 거야? 네. 자. 줘야 돼. 우와. 또 해봐. 또 해봐. 해봐. 우와. 우. 우. 비누방울이 만들어진 원리에 대한 힌트를 줄게. 따라와봐. 하나. 여기 아빠가 물 틀어볼게. 물 나오지? 이제 여기 물 밑에 손등을 갖다 대봐. 여기 대봐. 어떤 느낌이야? 좀 그냥 살을 만지는 느낌이야. 부드러워? 응. 그러면 좀 밑에 앉아서 만져봐. 여기 만져봐. 어때 지금은? 좀 덜 부드러졌어. 어떤 느낌이야? 다다다닥 해? 아니면 부드러워? 약간 총알이 손에 닿아한 것 같아. 총알이? 응. 총알이? 그러면 큰일 나는데? 알았어. 그럼 다다다닥 치는 느낌이지? 응.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? 위에랑 아래랑 느낌이? 거기선 어때? 위에선 어때? 괜찮을 것 같아. 왜야? 왜냐면은 이상한 충격을 안 받는데 점점 갈수록 흩어지는 거 아니까? 흩어져? 어. 위에는 물방울이 아닌데 밑에는 물방울이 되는 거지. 응. 다다다다닥 되지. 그래서 위에서는 물방울이 아니라 부드럽게 떨어지는데 지금 물이 손등에는 다다다닥 떨어졌잖아. 그게 바로 비눗방울이 만들어지는 힌트야. 왜 그런지 비눗방울이 왜 만들어지는지 알겠어? 아니? 아직도 모르겠어? 응. 알았어. 그럼 아빠랑 같이 공부해보자. 알았지? 자, 과자탐구 이번 시간에는 비눗방울은 왜 만들어질까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. 저 그림처럼 동그란 링에 비누막이 생기면 이렇게 평면 모양이죠. 근데 바람을 불면 비누막이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. 그죠? 이렇게 늘어나서 끝나면 되는데 이 늘어난 비누방이 작은 크기의 동그란 비눗방울로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걸 봤죠. 그래서 그거에 왜 그런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왜 만들어지는지, 비눗방울이 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힌트로 우리가 물줄기에 대해서도 관찰해봤죠. 수도꼭지를 틀었더니 이제 길다란 물줄기가 만들어졌는데 이 물줄기가 쭉 내려오다가 아래로 쭉 내려갔더니 물방울로 알아서 깨어지는 것을 관찰했죠. 자, 무엇인가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그 일어나는 일이 에너지를 낮춰준다는 의미예요. 에너지를 낮춰준다는 상태가 자연이 좋아하는 상태인 거죠. 자연은 늘 에너지가 더 낮은, 그래서 또 안정한 상태를 좋아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물줄기는 그렇다면 이렇게 동그란 물방울로 쪼개지는 게 에너지가 더 작은 상태네 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이 물줄기가 이렇게 표면이 처음에는 요동치다가
그 요동이 점점 거칠어지고 결국에는 얇아진 부분이 깨어지면서 물방울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물줄기가 자발적으로 물방울로 깨어지는 현상을 플래토 레일리 인스테빌리티라고 부릅니다. 여기서 이 플래토와 레일리는 과학자의 이름이에요. 우선 이 플래토는 벨기에의 물리학자인데 1873년에 실험적으로 이 물줄기가 물방울로 자발적으로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관찰해서 보고를 했어요. 그리고 그 이후에 영국의 물리학자인 이 레일리는 1878년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물방울로 깨어지는 현상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. 이게 표면 에너지 감소에 의한 것이고 그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증명을 했어요.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한 보고를 하고 또 원리를 밝히는 데 기여한 이 플래토와 레일리의 이름을 따서 플래토 레일리 인스테빌리티라고 이 현상을 명명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플래토 레일리 인스테빌리티가 결국 원통형의 이 실린더가 불안정하고 이렇게 동그란 물방울로 쪼개지는 게 더 에너지적으로 안정하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에너지는 표면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요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통형의 표면적이 물방울로 분리됐을 때 더 낮아질 수 있다. 쪼개지는 게 표면적이 더 작을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런데 생각해보면 물방울로 쪼개졌는데 표면적이 더 작은 게 항상 일어날까요? 그렇진 않겠죠. 아주 작은 물방울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표면적이 오히려 증가할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매우 작은 미세한 물방울로 깨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여기서 자발적으로 깨어지는 일은 제법 큰 물방울이 만들어지는 경우만 해당돼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의 수학이나 기하학으로 좀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왜 물방울이 더 유리할까를 표면적의 관점으로, 표면 에너지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거죠. 자, 우선 처음에는 우리가 원통형 물줄기가 있었죠. 이 원통의 표면적과 부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. 우선 원통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? 원통의 부피 V는 여기 단면적을 생각하고 그 길이를 곱하면 되니까 단면적은 4분의 1 파이 직경 제곱이 될 거고 거기에 길이 L을 곱한 게 그 부피가 되겠죠, 원통의. 그 다음 이 원통의 옆면적은 어떻게 될까요? 면적은 이 원의 길이를 또 길이 L로 곱해주면 될 테니까 파이 dj L이 표면적이 되겠죠. 자, 원통의 경우는 그렇고 이 원통이 동그란 구 형태로 쪼개졌다고 생각을 하면 부피는 우선 한 개의 부피는 6분의 1 직경의 3승이 되는데 여기에 몇 개의 동그란 구슬이 생겼냐, 물방울이 생겼냐에 대해서 n개가 생겼다면 n을 곱해주면 그게 부피가 되겠죠. 그 다음 면적은 혹시 n개의 드랍이 있고 각 개별 드랍의 표면적을 생각하면 되니까 그 표면적은 파이 d 직경의 제곱에 해당할 거예요. 자, 그래서 우리가 원통일 때의 부피와 표면적 그리고 또 구일 때 부피와 표면적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원통이 물방울로 쪼개지는 거기 때문에 원통의 부피와 이 구의 부피는 같아야 되겠죠. 두 경우 부피가 같아야 되겠죠. 이렇게. 그러면 이 두 개를 갖다가 놓게 되면 몇 개의 물방울로 쪼개지는지 그리고 그거에 쪼개진 물방울의 크기와의 상관관계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원통의 표면적과 구의 표면적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. 자, 그래서 원통의 표면적은 아까 이야기한 그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물방울 전체 표면적 물방울이 몇 개로 쪼개져 있는지 그것을 부피가 같다는 것으로부터 알아낸 다음 이 표면적을 계산한 부분이 여기 정리해 놨어요. 이렇게. 자,
그래서 이 두 개의 표면적을 비교하면 자, 원통의 표면적이 물방울의 표면적보다 크다. 다시 말하면 물방울로 쪼개졌을 때의 표면적이 원래 있던 원통보다 작다. 이렇게 되면 표면적이 작아지는 거니까 표면 에너지가 작아지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겠죠.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이 두 개의 수식을 비교해 보면 결국에는 물방울의 크기가 물방울의 직경이 원래 있던 원통의 직경의 1.5배보다 크면 표면적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와요. 그죠? 자, 물방울의 직경이 물줄기의 직경보다 1.5배 이상 크면 같은 부피일 때 구형 물방울들로 나뉜 쪽이 전체 표면적이 더 작다라고 할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비눗방울의 경우도 생각해보고 아까 물줄기도 생각해보면 처음 물줄기의 그 두께, 직경보다 만들어지는 물방울의 크기가 좀 더 커요. 이게 1.5배보다 조금 더 커요, 사실. 자,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비눗방울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비눗방울이 만들어짐으로써 비누막의 표면적을 줄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표면 에너지를 낮출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비눗방울이 만들어지는 영상들을 다시 보시면 비눗망이 길다랗게 늘어나다가 끝에서 비눗방울로 쪼개지는데 그 쪼개질 때 비눗방울의 크기가 늘어난 비누막보다 더 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.